부적강화는 일상에서 엄청 자주 빈번하게 발생해요. 명상할 때는 어떨까요? 명상할 때는 명상치료나 명상상담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활용될까요? 어쨌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돕는다. 그러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부적강화의 첫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한 행동이 증가해야 돼요. 공황장애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요. 공황장애는 발작을 일으킬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피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아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발작이 돼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세요? 그랬더니, 지금 119 실려가고 있어요. 아니, 119 실려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병원 가고 있는 중인데 119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식관 호흡을 전화로 리더해 주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하나. 숨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둘.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셋. 이렇게 10가지 세줬어요. 그리고 또 어떠세요? 물었더니 조금 나아졌대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대요. 좋아요. 한 번 더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오래 했는지 도착했대요. 이제 어디요? 병원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실에서 저한테 호흡 리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금방 좋아져 가지고 퇴원했다고, 금방 이제 나왔다고. 그래서 간호사가 응급실에서 어떻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그냥 침대에다 눕혀놓고 잠깐 기다리라고, 바쁘셔갖고 워낙 응급실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나중에 저절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요? 이분은 발작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일어나면 수식관 명상, 즉 호흡의 숫자 세는 것에 더 이제 집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죽을 것 같은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호흡 숫자 세는 행동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면 약을 먹고, 약을 먹으면 불안이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이제 호흡을 하고, 호흡을 했더니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불안이 감소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부적강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이제 그 불필요한 또 혐오적인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인데요. 벌 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은 부모와 많은 사회 속에서는 이 처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벌은 부정적 경험을 주는 거죠. 만약에 체벌이다. 그러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 행동을 잘못했다. 그러면 부모가 아이에게 체벌을 하면 통증, 그러니까 A를 하게 되면 불쾌한 자극을 주죠. 그러면 그 불쾌한 자극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행동을 그만두는 게 처벌입니다. 쥐가 특정한 막대를 눌러요. 그러면 즉각 전기 자극이 주어지죠. 그러면은 이 쥐는 그 행동을 그만두죠.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시대 때 군대는 아주 무서운 데였잖아요. 그래서 벌이 많았죠. 뭔가 잘못하면 혐오 자극, 즉 체질이라든가 체벌이라든가 기합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죠. 단체 기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단체 기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특정한 금지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처벌입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 설명을 안 할게요. 그러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속어예요. extinction. 뜨거운 그 불꽃이 이렇게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extinction은 이렇게 특정한 행동을 이제 하지 않는 거죠. 특정한 행동을 그만두는 거. 이렇게 하는 걸 소거한다 그래요. 근데 소거는 이제 원리는 이렇죠. 막대를 누르면 음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 생쥐는 막대를 더 자주 누르죠.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강화다 그래요. 근데 소고는 어떻게 하냐? 전제 조건이 강화가 있어야 되고 학습이 된 행동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를 눌러도 뭐예요? 나오지 않아. 음식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를 누르지 않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을 소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벌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엄마 젖을 막 이렇게 토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토하잖아요. 처벌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엄마 젖을 계속 먹도록 해야 되고 먹지 않으면 이 아이는 생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젖을 계속 먹게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토하니까 토하는 행동을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몬즙 쓰디쓴 레몬즙을 아이가 토할 때마다 한 방울씩 혀에다 떠뜨리는 거예요. 입안에다. 그러니까 토하니까 불쾌한 자극이 올라오니까 다음에 토하려고 하니까 불쾌한 자극이 딱 오는 게 학습이 되니까 불쾌한 자극이 또 떨어질까봐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쾌한 자극을 피해서 이제 더 이상 토하지를 않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토하는 행동이 소거됐다고는 말하는데 이것은 소거라고 안 하고 이때는 처벌이라고 합니다. 토하는 행동을 벌을 줌으로써 그 행동 수정이 일어난 거니까요. 근데 이 소거는
그 어떠한 결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막대를 누르니까 음식물이 나왔는데 막대를 누르니까 음식물이 안 나와서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에, 즉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행동을 멈출 때를 소거라고 하죠. 근데 아이의 특정한 행동을 아까 얘처럼 쓴 레몬즙을 떠뜨리는 것은 혐오 자극을 조작적으로 개입을 해서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처벌이라고 하지 소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이해되시죠?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소거. 손님만 오면 아이들이 막 더 소란을 피우고 더 울고 자기들끼리 난리를 핀단 말이야. 어때요? 어릴 때 이런 적 있나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손님들이 오면은 더 떠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모한테 너는 왜 그러냐? 손님만 오면 뭐 해달라고 더 그러고 더 소란을 피운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는 제 말을 잘 안 들어줘. 근데 손님이 오면 내 말을 잘 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나세요? 제가 떠들어대면 손님이 왔기 때문에 조용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주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손님이 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죠.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손님이 오면 더 떠들어대고 평소에 그 원했던 것들을 그때 이제 해달라고 이렇게 졸라대는 거죠. 참,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저만 그랬나요? 저는 이런 기억이 막연하지만 있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경우는 부모들이 취하는 태도가요. 이제 손님이 간 다음에 저를 야단을 치죠. 너는 손님이 올 때마다 왜 그러냐 하고 야단을 치고 군밥을 먹이고 다음부터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손님이 오면 또 그걸 잊어버려요. 약속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또 원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가 울든 소란을 피우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주지 말아요. 그만둬, 소리 좀 그만해 라고 이렇게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선물을 준다든가 양쪽 다를 하지 않아요. 처벌도 하지 않고 보상도 주어지지 않아요. 소란을 피울 때 또 뭔가를 요구할 때 벌도 주지 않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도 않아. 그리고는 손님하고 그냥 편안하게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요. 애가 떠들든지 말든지 무관심하는 거예요. 떠드는 아이에게 상을 주거나 벌을 주면 관심을 보여주는 거고 그 관심은 강화가 돼요. 부적 강화든 포지티브 정적 강화든 일종의 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니까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그거에 무관심해요. 무관심하고 조용하게 그 어딘 손님하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아따, 우리 아이들은 손님만 오면 잘해요. 그러면서 하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이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그러면 아이는 소란 몇 번 피우다가 자기가 심심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딴 일을 하죠. 이제 조용해지고 아니면 자기 일을 하러 이제 하게 되겠죠. 뭐 방 안에서 나간다든가. 그리고 손님이 간 다음에 아이를 불러서 그 칭찬해줘요. 오늘 손님이 왔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소란을 피웠지만 나중에는 너가 조용해져서 오늘 엄마가 참 좋았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소거가 된 거죠.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은 관심을 두지 않고 엄마가 원하는 행동에 대해서 했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보상과 강화를 하는 게, 그러면 아이가 소란 피우는 것을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떤가요? 행동 수정이나 심리 치료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다. 어떤 불안한 내담자가 있어요. 불안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불안한 그 사례를 축출합니다. 언제 불안했고, 그리고 불안은 왜 했으며 그 불안의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 불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느끼기를 합니다. 회피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거든. 그래서 불안 명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불안 명상을 하게 되면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불안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니까 보상을 받는 거죠. 이게 명상인 거예요. 근데 명상을 하다가 다른 생각들이 많아. 산란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명상을 하다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다가 가스불을 안 껐구나 이 생각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가스불 끄러 가죠. 그러면 가스불을 끄러 갔기 때문에 그 명상을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어나는 그 안 좋은 잡다한 생각들을 거기에 끌려가면 그게 강화가 돼요. 생각을 더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명상을 할 때 잡다한 잡념을 소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무관심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오면 그 생각은 곧 지나갈 거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아요. 뭐 어디다 관심을 가져야 되냐? 아이들이 떠들면 그 떠든 데다 관심 갖지 말고 손님과 이야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듯이 명상을 할 때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이 올라오면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요.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생각에 관심을 갖지 말고
다만 알아차림만 하고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은 흘러가요.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그러면 보상을 받아요. 마음이 고요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저절로 지나가게 돼요. 근데 생각이 일 때마다 그 생각에 따라가게 되면 그 생각들이 보상을 받아서 더욱더 생각은 더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소구시켜야 되니까 그 생각을 강화시켜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림만 하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라? 예,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너 그거 생각하지 마라. X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X를 더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냥 X를 알아차림만 하고 어디로 그거 X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명상에서의 그 강화와 보상 그리고 소고입니다. 명상을 행동주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이렇다는 거죠. 어떤가요? 동의하세요? 네, 공지사항입니다. 오늘은 행동치료 혹은 행동수정 가운데서 스키너 박사의 조작적 조건화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행동주의적 입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동주의 입장은 자극이 오면 감정적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 반응을 하면 스트레스가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강화되는 것은 긴장 때문에 그래요. 긴장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스트레스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역조건화를 해야 돼요. 역조건이라는 게 긴장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그럼 역조건화 그게 바로 명상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명상에 기반한 감정 조절, 감정 터치하는 그런 감정 코칭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고요. 이번에 제6기 감정 코칭 전문가 자격 과정을 개설합니다. 아동들을 감정 코칭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은 감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노동자가 아니고 감정을 사용하는 우리 현대 모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합니다. 자기는 화가 나는데 손님들에게는 미소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 화가 나지만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낼 수 없는 부모님들, 계속 수업 준비도 않고 말썽 피우는 학생들과 싸울 수 없는 교사분들, 이런 분들은 모두 다 감정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들이나 간호사들도 마찬가지로 감정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실제 감정하고 바깥으로 자기가 표현하는 감정이 서로 달라고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자기 감정을 순화시키는 그런 과정과 그런 학습 또 그런 명상을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 지도해주는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고 이런 전문가를 양성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름을 명상에 기반한 감정 코칭 전문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4일 그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 6기가 개설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에도 감정 코칭 전문가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날 행복하십시오.